번째 경기 보라치 대 오모니아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라치는 아포엘과 린츠 상대로 승리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직전 원정에서 샴룩에 완패하며 좋았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최전방에서 헤겨라 데스포토비치의 존재감이 크긴 하지만 쿨라신이 리그와 달리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비 라인의 기복도 있었다. 그래도 그라우바크의 중원 존재감은 크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린다. 오모니아코스는 라피트빈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아이슬란드 팀인 비킹기르를 잡고 시작한 대회에서 3연패를 당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팀의 주포인 카코올리스를 비롯해 세메두가 골을 터뜨렸고 헬란더가 상대 공세를 잘 저지했다. 그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렸고 이제 24강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오모니아코스가 전력상으로 다소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유럽 대항전의 단골이라는 이미지도 강하다. 그러나 원정에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메이젤스와 에레라 등이 경기 내내 상대의 침투를 안정적으로 저지할 것이고 그라우바크의 보호가 있을 보라치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야기엘로니아 대 류블라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기엘로나는 지난 라운드 경기를 패하며 순위가 떨어졌다. 원정에서 이마즈와 네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정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센터백인 디에게스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로 경기 막판 분위기를 넘겨준 게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홈에서는 몰대를 잡은 것을 비롯해 연승에 성공하는 등 확실하게 성과를 냈다. 류블리아나는 헬싱키와 란등을 잡고 연승에 성공했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세르클러 브리에에 패했다. 홈에서 승리를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의 부담이 컸고 실점이 늘었다.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점이 간절하다. 야기엘로나의 승리를 본다. 수비진의 핵심인 디에게스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마테츠와 쿠비츠키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있다. 자국 리그 최고의 윙어인 추를리노프가 경기 내내 원정팀의 측면 수비를 넘나들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이마즈의 중원 지원이 있을 야기엘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첼레 대 뉴세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레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순위를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베티스와 파포스 등 8강권 팀들을 원정에서 만난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홈에서는 튀르키예 리그의 강팀인 바샥세이에 승리했고 야기엘로나의 연승 행진을 막는 등 안정적으로 승점을 획득했다. 니에토와 네마니치 등 측면 자원들이 오버래핑을 통해 기회를 만들었고 브르니츠가 부상 중인 쿠치스의 공백을 메웠다. 뉴세인츠는 홈에서 카자흐스탄 팀인 아스타나 상대로 대회 승리가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연패하는 등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순위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는 24강 플레이오프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때문에 부진한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를 노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첼레의 승리를 본다. 고전 중인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두 경기에서 8골을 뽑아내는 등 확실한 골 결정력으로 좋은 성과를 낸 첼레기에 이 경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기대할 만하다.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뉴세인츠 상대로 네마니치와 니에토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브르니츠와 마트코가 해결할 첼레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란FC 대 KAAN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36개 팀 중 유일하게 승점이 없다. 최하위권이 유력하긴 했지만 홈에서도 승점을 따내지 못한 데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같은 전패팀인 디나모 민스크에도 패했다. 거기에 그나마 팀의 수비를 책임지며 리드하던 센터백 시안 볼거도 퇴장당했기에 이번 라운드에 결장하는 악재가 있다. 헨트는 원정에서 연패했지만 홈 3연승으로 상위권을 추격 중이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난적 바체 상대로 3골을 몰아치며 승리하기도 했다. 벨기에 리그 최고의 볼란치 중 하나인 옴리 간델만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며 경기를 운영했고 이토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이 경기에는 맥스 딘과 슈르데즈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이다. 헨트의 승리를 본다. 원정 연패 중이긴 하지만 첼시 상대로 2골을 뽑아낸 팀이고 루가노를 상대한 것도 있었다. 간델만과 이토가 중원에 나서 확실하게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볼거가 빠진 란의 수비를 딘과 손코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헨트가 승리하고 순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 우디네세를 상대한다. 화요일 새벽 라치오 원정이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 코모를 상대해야 한다. 그래도 워낙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리그와 챔스에 이어 코파 이탈리아 우승도 노리는 시즌으로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이유도 없다. 프라테시와 지엘린스키가 중원에 나설 것이고 티란과 라우타로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우디네세는 최근 세리에 팀 중 스케줄이 가장 타이트하다. 지난 주말 리그 2위인 나폴리에 패한 것을 비롯해 코파 이탈리아에서 인테르 리그에서는 피오렌티나를 상대해야 한다. 때문에 일단은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토방과 로렌조 루카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공격 전개를 방해할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는 칼스트롬과 로브리치 등 중원에서 점유율 경합을 하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이태리 최강팀을 상대하는 건 큰 부담이다. 프라테시와 미키타리안이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라우타로와 튀랑이 기회를 해결할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6강에서 맨시티를 제압하고 올라왔다. 맨시티 상대로 리그와 리그컵 모두에서 승리하며 이제 리그컵 우승을 노린다. 이 경기 직전 일정에서 사셈을 원정에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그 분위기를 홈에서 이어가려 할 것이다.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교체된 손흥민이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나설 수 있고 메디슨이 손흥민의 파트너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맨유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더비 라이벌인 맨시티에 역전승했다. 전반 상대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종료 직전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동점골이 나왔고 디알로가 결정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우가르테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맥과이어의 수비 헌신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접전을 본다. 맨유는 우가르테와 코비 마이누 등 중원에서 토트넘의 공세를 저지할 선수들이 있다. 또 맥과이어의 경기 영향력이 살아났기에 쉽게 토트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이 직전 경기 대승을 따냈지만 볼란치인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설 정도로 수비진에 부상자가 많기에 공격의 기여를 쉽게 올리기 어렵고 두 팀이 정규 시간 내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